2020년 돈을 대량으로 풀고 저금리가 나올 때부터 사람들에게 초역대급 인플레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상대로 현재 21년부터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와중에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최악 요소를 가계 부채로 꼽고 금융 당국의 대책 마련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층과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가 많고 변동금리와 원금 일시 상환 대출 비율이 높아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 또 닥칠 수 있어서 현재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F의 경고와 인플레이션의 위험까지 더해져 있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또 이를 통해 우리는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여러 문제점들과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점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부분 거대한 대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는 고령층의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전 재산에 가까운 집값이 떨어지면 다른 세대보다 충격이 더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강남 3구 중심으로 이미 실거래가가 낮아지고 있어서 올해를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는 다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닥쳐올 겁니다. 둘째, IMF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고정금리의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의 원금 일시 상환 대출이 많은 것도 문제점입니다. 이는 대출자가 원금 상환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요소입니다. 부동산을 보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막차를 타기 위해 분양을 받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노리고 구축을 사는 사람들은 연끌을 해서 대출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투자 시장은 이미 과열되어 있고 돈은 이미 다 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또 유동성 시장을 만들기란 어렵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유동성 장은 돌고 돌아 인플레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변동성 금리 위주로 되어 있는 국내 대출 시장에 타격을 주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자에게 전가됩니다. 또 원가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이 결국 회사 경영까지 피해를 주게 되고 이는 직원들 연봉 삭감과 동결이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즉 무리한 대출의 변동금리 구조로 되어 있는 투자자들에겐 피해를 가중시키죠. 연봉 빼고 다 오르니까요. 셋째,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의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유동성 장을 떠나서 지금까지 좋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거의 대부분이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넷째, 대출을 할 때는 원리금 나가는 것을 줄이고 추후 매도할 때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무리한 투자를 더 하게 되고 빚을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들이 앞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다섯째, IMF는 전세 보증금 상환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갭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손실 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 방식을 원리금을 줄이는 방식을 선호해서 담보대출 여유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 요소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부동산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자수성가로 100만 장자 이상이 된 자산가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첫째, 금융위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5가지 IMF의 공고를 유념해서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중장기 계획 아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우린 주의 깊게 시장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금융위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갈 필요는 없고 주요 뉴스가 나오면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리니까 경제, 금융, 부동산 쪽을 종종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얼어붙고 있고 2022년, 2023년도 썩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현재 부동산 매물은 매우 마른 상황입니다. 개수도 없는데 거래는 되지 않고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가가 갱신이 되어야 하는데 강남권 초인기 단지 외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실거래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거래도 뜸하고 매물도 없고 신고가는 낮아지고 이대로는 부동산이 또 한 번 장기 보합장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그래서 부동산을 사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사더라도 상황을 보고 나중에 사야 하나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방향성은 매수입니다. 부동산은 결코 망하지 않으니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번, 강남 3구, 강남 4구 및 2호선 라인, 한강권, 기타 서울, 수도권 순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지방은 인구수에 비해서 미분양 매물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 부동산 지속 상승은 세계 어디든 똑같은 상황입니다. 2번, 때를 기다리는 것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뉴스에서 온갖 부동산 소식들로 가득 찰 때 기점으로 3개월 이상은 최소 관망해야 합니다. 한창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실거래가가 낮아지고 집주인 곡소리 난다는 기사가 풀리기 시작할 때를 기점으로 3개월은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막상 그때 되면 온 나라가 부동산 망하고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허나 그때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아직 시장의 곡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맨 화면에 부동산 어렵다고 가득 찬 기사들이 도배될 때를 기다리시고 매수하십시오. 그땐 금매가 상당히 많을 텐데 평소 상관없이 최소 100만원 이상은 매수가 낮춰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주식시장이 먼저 선행할 거니까 항시 주식시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보다 언제나 선행시장입니다. 현재 미장은 고점에 연속드리고 코스피만큼 고점 대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와 미장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장이든 국내 증시든 아직 폭락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며 폭락이 올 시에 코스피 2200, 2300선까지는 무난히 떨어질 겁니다. 이로부터 수개월 내에 부동산 시장엔 반드시 타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땐 부동산이 적절한 매수 타임이 될 겁니다. 이는 앞서 3-2번에 소개했던 3개월 시점과 유사하게 맞물릴 겁니다. 또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까지 떨어지면 슬슬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타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 불리도 할 만큼 경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빈부격차는 확실히 벌어집니다. 요즘 저 같은 유튜버들이 돈 버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어서 잠재되어 있던 내가 깨어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 가속화되고 있고 중산층 내에서도 빈부격차의 갭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잠재되어 있는 부의 DNA가 자극되어서 돈 버는 플로우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보고 나눌수록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추천,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